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확진 환자가 5천 명이 육박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 환자가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면서 오늘만 15명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은 증상이 있든 없든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3,023명이 대상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는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우한 지역을 떠나 국내로 들어온 3천여 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한 공항이 폐쇄된 건 23일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모두 3,023명으로 한국인이 1,166명, 외국인이 1,857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이 나는지 등을 묻고 위치도 확인해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23일 이후에도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가 전화조사에 거짓말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편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원 충원 등 대응 능력의 확대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늘부터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의는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주재하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내 네 번째 환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공개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뒤 일주일 동안 모두 172명을 접촉했고 그중 95명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 20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했고 공항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환자는 콧물과 몸살기를 느껴 자신의 차로 평택의 한 의원을 찾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자 같은 병원에 다시 갔고 이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증상이 심해져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 이 가운데 95명을 밀접 접촉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대부분은 항공기 탑승자, 그리고 항공버스, 공항버스를 같이 탑승하시는 분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는 4명인데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럼 네 번째 환자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양쪽 폐에 폐렴 증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어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환자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그냥 돌려보낸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새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병원이 진료 시스템을 보고 이 환자가 우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우한에서 왔느냐 물었을 때 환자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감기 증상 정도만 보였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때 환자가 열이 있는지 혹은 기침이 하는지를 병원이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하지는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의심 결국 증상이 환자도- 더 심해지기 전에 환자를 격리할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네, 의심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로 이송된 환자들도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취재하는 동안에도 2명의 격리 조사 대상 환자가 격리병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곳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격리병상이 총 9개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거의 차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 환자 1명을 빼더라도 적어도 서너 명의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 분류 기준이 오늘부터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의심 환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병상은 충분한 상태입니까? 당장 병상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전국에 지정 격리 병상은 161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다른 격리 병상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큰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건 문제입니다. 저희가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큰 병원과 중형 병원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오늘부터 검역이 강화된 인천공항입니다. 오선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오늘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기는 모두 128편입니다. 탑승객은 2만여 명 정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는 모두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승객들은 예외 없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조사를 받고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되거나 지자체에 인계해 관리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줄지어 통과합니다. 검역소 직원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체온계를 댑니다.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입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노란색 종이는 건강 상태 질문서입니다. 원래는 우항 직항 여객기를 탄 승객들만 작성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들이 작성을 해서 검역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과 최근 3주간 방문한 국가명을 적고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복통 등 13개 증상이 있었는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질문서를 작성해서 검역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작성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검역이 확대됨에 따라 입국 시 소요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就是那个体温，这个肺炎的话，最主要的症状就是发烧。 That is to write down your symptoms. Yeah, whether you have a fever or you have diarrhea or anything else. 평소는 제가 들어올 때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원래는 한 10분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15분, 20분 정도? 정부는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 인력 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선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공항에서 사다 보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돌아다녔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었다고요? 네, 그 편의점에 갔는데 호텔 근처에 다 팔려서. 해왔는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기내용이랑 올 때랑 여분으로. 입국장 편의점엔 마스크가 다 팔려서 모레 오는 30일에야 입고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인천공항 곳곳을 돌아다닌 끝에 지하 1층 약국에 가서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 중국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직전에 들어온 겁니다. 경복궁과 청와대 앞 그리고 면세점 등을 다녔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마스크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은 모두 16명입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하루 전인 22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제 모두 떠났습니다. 5박 6일 일정 동안 남이섬을 빼고는 주로 서울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경복궁과 남산타워도 둘러봤습니다. 강남과 홍대에서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에선 거의 매일 쇼핑을 했습니다.
아직 면세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소규모 관광객들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도 많을 건데 아마 이 단체만 좀 체크. 실제로 또 다른 우한 단체 관광객 9명이 지난 21일 국내에 들어와서 비슷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단속할 때는 아직 그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부터 이제 그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그 좀 지켜보는 편이고. 이들 관광객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인 1339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먹통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상담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한 중국인이 발열 등 증상을 보인 건 어제. 호텔 관리자는 곧바로 1339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거는 한 10차례도 더 넘게 했죠. 그중에 통화 연결된 거는 단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통화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는데도 상담원은 이 중국인이 우한에서 왔는지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조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손님들의 마스크를 착용하게 유도를 해서 근처에 있는 응급진료센터에다가 보내라. 관련 증상을 보인 중국인 일행은 이곳 명동 등을 방문했습니다. 취재진도 직접 1339로 전화해보겠습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도 문의를 해봤는데 12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최근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진 B 씨는 1339에 전화한 지 13시간 만인 어제 카톡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중국 출입 이력이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잖아요. 어제 콜센터로 접수된 상담은 11,500여 건. 13명의 전문 상담사로 24시간을 3교대로 운영해왔던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후부터 상담사를 19명 더 투입했습니다. 또 대응 인력을 최대 1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전세기 4편을 차례로 띄워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700여 명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고립돼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전세기를 띄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세기 4편이 오는 30일과 31일 중국 우한으로 떠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에 고립돼 있는 현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체류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탑승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인 만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탑승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 영사관 직원들과 자국민 240명을 싣고 내일 우한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일본도 오늘 저녁 전세기를 투입해 우한의 자국민을 도쿄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은 철수 권고를 뜻하는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중국 우한으로 갈 전세기는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구호품도 가지고 갑니다. 비행기 객실에는 자원한 베테랑 승무원들이 타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운송용 트럭에 보호용 마스크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한 시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민간단체와 기업이 함께 마련한 긴급 구호품입니다. 전염 방지용 마스크 200만 장, 그리고 방호복과 방호안경 각 10만 개를 우선 마련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 구호품들은 교민을 치르러 우한에 가는 전세기를 통해 현지 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우한에는 방호복은 물론 바이러스 예방의 기본적인 마스크도 부족하다고 전합니다. 의료진들이 퍽퍽 넘어가니까 무방비로 방호복도 없이 마스크도 없이 환자를 보니까 그 화물기에 의료용품을 같이 실어주신 거죠. 우한에 가는 전세기는 직항 노선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 4대로 결정됐습니다. 전세기엔 베테랑 승무원들이 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4개를 합친 좌석은 1,000석이 넘습니다. 이틀간 우한으로 가며 귀국을 신청한 700명을 모두 태우기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대한항공은 김포공항을 통해 교민들을 입국시키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민들이 당분간 어떻게 격리되는지, 전세기에 타는 과정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추진하는 건데 이 일정도 바뀔 수가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중국 당국과 협의가 남아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보시는 게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공지인데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세기 일정이 확정이 되면 우한 내, 시내 내에 4곳의 직결지를 선정해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우한 외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도 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국 각 지역에 통행 허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증상이 있는 교민들은 전세기 안 태운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역을 이 귀국 전과 후에 2차례 나눠서 실시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우한으로 들어가는 전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검역관도 함께 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민들이 전세기에 오르기 전에 검역관이 한 차례 검역을 하고요. 또 귀국 후에 2차 검역을 통해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럼 1차로 검역을 한 뒤에 전세기에 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귀국하는 공항은 아직까지 정부가 발표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예. 일반 승객들이 들어오는 게이트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검역과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공항 검역에서는 증상이 발견이 안 돼서 걸러지지 않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바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한에서 전세기에 오를 때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귀국 후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이나 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에서 마련한 의료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또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던 중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예. 보건복지부 당국자와 또 의사가 24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최대 잠복 기간이 14일 이후에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어느 시설에서 지낼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 교육시설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공항에서 너무 멀지 않고 또 교민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충남의 2곳에 나눠서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특정 시설을 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발표가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에 충남의 보호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안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다소 아쉽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에는 승무원하고 공무원들도 타잖아요. 혹시라도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감염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 승무원이라든가 또 외교부 직원 그리고 의사나 검역관의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또 별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귀국 후에 격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항공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교민들도 항공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예. 귀국 후에 30만 원을 외교부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우한은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입니다. 중국 의료진이 우한에 몰려들고 군인들도 배치됐습니다. 마스크 값을 놓고 여기저기서 말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우한 사람들의 생생한 실태를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우한에 사는 중국인 천모 씨는 집 한켠에 식자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언제쯤 봉쇄가 풀릴까? 마음은 착잡합니다. 우한 봉쇄 닷새째.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럽습니다. 거리는 거짓말처럼 인적도 없습니다. 약국을 찾아보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문을 연 데가 없습니다. 다행히 발견한 마트. 아직 식품들은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재기로 물건이 동난 건 아니란 생각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우한의 실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시민의 영상. 문을 연 약국은 전쟁터입니다. 마스크 값을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30块钱一个，你们怎么宽2口的？你们家里有没有子女啊？ 우한 인근 도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스크는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다 보니 곳곳에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병원도 북새통입니다. 한쪽에선 중국 정부가 100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는다며 밤낮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도로와 공항엔 군인까지 치안 유지에 가세한 우한. 우한의 현재 확진자는 1,590명, 사망자는 85명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일본에선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 없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60대 버스 기사로 이번 달에 2차례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60대 버스 운전기사로 나라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우한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2차례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기침 증상이 있어 나라현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 만에 관절통과 기침 등이 다시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처음 증상을 느낀 후 2주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밖에서 나타난 확진자들은 모두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례가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 가능성이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선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스, 변종 사스로 불리는데요. 감염 전파력은 사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같은 기간을 비교해서 보면 사스 때보다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003년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사스 누적 확진자를 파악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는 WHO가 통계를 집계한 2003년 3월 17일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같은 기간 이미 사스를 뛰어넘어 J커브를 그리며 치솟고 있습니다. 네. 공식 통계 집계 이후 29일이 흐른 오늘 기준으로 각각 확진자는 사스는 3,169명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4,559명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많은 겁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배증 시간이 6에서 7일로 9일 안팎인 사스보다 짧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한 달도 안 돼서 사스를 넘어선 건데 그러면 사망자 수는 어떤지 좀 볼까요? 네, WHO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누적 사망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유사하게 사망자 수도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스의 최종 치사율은 열에 한 명꼴인 9.6%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2%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근데 이게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는 건 또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기나 수두, 파상풍과 같은 기존의 감염병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률과 그리고 치사율에 있어서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과 보건 시스템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지만 모두 발병지인 우한에서 온 환자들입니다. 메르스처럼 개별 환자를 통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 모두 격리와 능동 감시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확진자들 역시 조기 치료를 받고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개인 위생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병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합니다. 우한이나 중국을 방문한 분들은 개별 증상을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와 1339 신고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나흘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죠. 연휴 기간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최전선의 모습들을 밀착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 및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는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줄을 서셔야 돼요. 이 가운데로 오세요. 출국장 약국 앞이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사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약국에선 마스크를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 내놓으신 거는 어제부터 계속 찾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오는 승객들을 위한 전용 게이트입니다. 이 공항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 게이트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비행편이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승객들이 일단 도착을 하면 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뒤에 저기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서 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체온을 재야합니다. 베이징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출발지가 우한이 아니라서 건강 상태 질문서는 따로 걷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낀 검역관은 열화상 카메라 옆에서 화면을 살핍니다. 열이 있거나 하고 하면 저희가 물어봐서 체크를 해서 이걸 써서 전산에 입력을 해야 돼요. 날이 저물고 우한발 항공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내일 비행기가 두 편이 안 뜰 수도 있어요. 대한항공 남봉항공.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운항을 중단시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늦은 밤에도 검역대는 가동 중이고 사람들은 질문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튿날 콜센터엔 전화가 폭주합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숨거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콜센터입니다. 최초로 한국인 확진자가 나오자 신고가 늘었습니다. 여기는 감염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상태를 알리고 격리될 수 있도록 만든 또 하나의 저지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이 상담원 9명이 모두 응대 중입니다. 이 콜이 몰려들어서인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대기인 수가 6명이나 됩니다. 황당한 문의 전화도 옵니다. 저희 집에요. 네. 쥐가 한 마리 있어요. 뭐냐면 햄스터 있죠, 햄스터. 네. 고기 한 마리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그 햄스터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햄스터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모두 간호 전문 인력인데 공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 같은 거를 띄워놓으신 이유가 중국 어디 지역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잘 모르니까. 설 연휴에만 2만 4천 통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 한 명이 1,200통을 받은 겁니다. 실시간 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24시간 이제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설 당일 바쁘게 돌아간 또 한 곳.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을 받고 3번째 확진 환자를 이송한 경기 고양시의 보건소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 환자 같았다고 합니다. 기침하고
그다음에 가래가 좀 조금 나왔고, 네, 거의 그냥 일반 감기 환자 정도? 확진이라는 그런 거는 조금 거의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급차로 신속히 격리했고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희도 이제 그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1339 콜센터 인력도 순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공항 검역으로 한 번, 콜센터와 보건소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감염자를 제대로 걸러내려면 다단계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다 이렇게 손소독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이런 개인의 노력이 합쳐질 때 이 방역은 더 완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학교도 비상입니다. 하필 겨울방학이 끝나는 때와 맞물려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개학을 연기하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중국인 학생이 많은 어학당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이 돌봄이 부담스럽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제안방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우려되니 개학을 미뤄달라는 겁니다. 하루 사이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개학이 미뤄지거나 이미 개학한 학교들이 휴업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의 진행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개학 연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 다녀온 지 2주가 지나지 않은 학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등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일부 대학 한국어학당은 강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중국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여행사와 위약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출발하는 중국 여행 상품 전체를 아예 취소한 여행사들도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모두 투어에서 중국 패키지 여행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다음 달 출발하는 상품은 모두 취소됐고 위약금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약자분에 한해서는 전면 취소 통보로 해서 취소료를 다 면제해드리는 조건으로 다 취소가 나갈 거고 신규 예약 또한 6월 달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리 취소한 경우도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 이후였다면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우선 이달 말까지 중국으로 가는 단체 여행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행사 쪽에서 취소한 경우는 고객이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나투어는 다음 달 중국 여행은 진행하지만 고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도 줄어듭니다. 에어서울은 오늘부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내일과 모레부터 중국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바이러스 공포에 금융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크게 내리자 코스피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뛰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가량 내리면서 2176선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내렸습니다. 하락을 주도한 건 국내 주식으로 5천억 원어치 넘게 판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8원 오른 1176.7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출렁인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여행 관련주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금과 국고채 등의 값은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섭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번 감염병과 관련해서요. 온라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에도 검증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3가지 빠르게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신림동 길 한복판에 쓰러진 여성이 감염이 의심된다. 이거는 뭡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데요. 서울 신림역 근처 어느 휴대폰 매장 앞에 한 여성이 쓰러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람 혹시 감염 의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었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관할 소방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에 신림역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염병과 무관한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게 기록상 확인이 됩니다. 직접 어제 현장을 목격한 근처 매장 직원과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바이러스와 관련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도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올린 글이 온라인에서 감염병과 엮어서 퍼지자 이 당사자 쪽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해가 없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수정된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경주에서 확진 환자가 2명이 나왔는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떤가요? 네, 어제 역시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이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렸는데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며 또 중국 우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박쥐탕을 먹었다고 한다라면서 격리 중인데 뉴스에는 안 뜬다라는 식의 글입니다. 이렇게 좀 이른바 카더라 수준인데 매우 빠르게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경주시청 또 경주시 보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경주에는 현재까지 의심 환자나 유증상자도 없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 환자로도 발생을 하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마음대로 숨길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도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바로 지금 제 뒤로 이제 곧 뜰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퍼진 걸 누군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출처는 어디고 이게 맞는 내용이냐, 마스크는 뭘 써야 하냐 이렇게 검증해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게 중국 건강시보라는 언론사가 지난 21일에 자신들 공식 웨이보, 이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도 이걸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으로 이걸 만들어서 퍼뜨린 건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은 종이 마스크나 천 마스크 쓰지 말고 의료진 외과용 마스크 또는 N95짜리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그림에 보는 이 위에 4개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아래 2개가 남았는데 둘 중에 뭘 써야 하냐 이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네. 의료용 외과 마스크는요 KF8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황사 마스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KF94,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KF80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감염병을 예방할 때는 일반인들이 미세먼지용 마스크인 N95 이상을 쓸 이유는 없어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죠. 사실 3일 전에 나온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F94 이상의 마스크는 의료진,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감염 위험이 높은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의료진에게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흡기 증상 환자나 증상은 없지만 좀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쓰는 그런 경우라면 KF80 정도도 적당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기에는 차단력이 KF94 이 정도는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숨이 찰 수가 있고요. 호흡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무리해서 썼다가 벗었다가 하다가는 오히려 손에 묻은 세균이 입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스크가 오염될 가능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